자, 오늘 바쁜 척은 정말 많이 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 1인 사업자인데요? 1인 사업자, 구멍가게. 그런 느낌이죠. 네. 자, 구멍가게 사장님과 공인 운동사를 모셨는데 운동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취미를 하려면 원래 장비부터 사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전 풀셋 맞추고 시작하는 게 진짜 장비 지르고 시작하는 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농구화 샀는데 지금 2주째 못 쓰고 있습니다. 나도 못하고 있어. 같이 샀잖아. 나 농구공 선물도 받았는데 지금 못 쓰고 있어. 면목이 없다 선물 준 사람한테. 셋 다 역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도부잖아요. 오, 역도 주장 출신. 와. 역도 할 줄 몰라. 저희 보디빌딩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주장했을 때나 그런 기준 아니었나요? 그렇죠. 요즘엔 역도 좀 하더라고요. 네, 이제야 똑바로 됐다. 요즘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애들 보디빌딩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케이. 혹시 복근 까주실 수 있나요?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대기업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운동 장비 뭐 있으신지? 보여드려야 돼요? 네네네. 빵꾸. 네? 일단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레깅스. 네. 이거 보여드려야지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도르셨어요? 굳이 안 돌아도 됐을 것 같은데. 네? 툭툭티. 네. 근데 이게 헬스 열심히 하신 분들 특징이 네네네.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거 안 찢어지면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안 찢어졌으면 머신충이지. 멋있죠. 멋있으면은 벌레인가요? 머신광. 머신 매니아.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레깅스. 저는 레깅스가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가 뭐가 장비야 그게 중요해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깅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레깅스를 입으면은 네. 특히 여름 같은데 네.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꼬리꼬리 그 치즈 크러스트 냄새가 나요. 그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공감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리고 저는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코치님 추천으로 샀는데 그렇죠, SPD. 근데 어느 순간부터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지가 사라 그래놓고 나중에 쓰면 그거 뭐 신체 불균형 처리한다고. 무릎 보호대. 네, 무릎 보호대. 네. 제가 선물해드린 거. 네, 크게 이렇게 4개죠, 4개. 역도화까지. 네, 그러나 정리해서 영알람 픽은 레깅스. 레깅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컴프레션. 컴프레션. 일단 뭐 훌륭합니다. 딱 훌륭하고 정석이네요. 네, 정석이고 제가 제일 극혐하는 스트랩 같은 거는 일단 쓰시지 않는데. 스트랩 극혐해요?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스트랩 하면 또 우리 한번 이거를 왜 제체? 변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스트랩 유저예요? 근데 제가 스트랩을 쓰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완근이 약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완근을 키울 생각을 키울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바쁜 직장인이라서 스트랩은 네네. 이제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될 존재고. 왜냐면 왜냐면 데드리프트 110kg 들 거를 한 130, 140 들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솔직히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스트랩을 왜 쓰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궁금하다. 간지 안 나잖아요. 단지 그런 탐마바로 후크리 잡으면 그런 해병대스러운 이유가 전부예요. 네, 저는 타군처럼 스트랩을 쓰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스트랩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해병 중에 스트랩을 쓰는 해병이 있다면 기수열애 같은. 근데 스트랩을 안 쓰면은 네네. 대안이 지금 대안이 얼터네이트 그립이거나 제 생각에는 훅그립인데 대체적으로 바벨이 보통 샤프트가 28에서 29mm 정도 돼요. 이제 사실 근데 인간이 도구를 써야지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에 맞추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바벨을 차라리 줄여서 스트랩을 좀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벨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죠. 근데 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헬스장에서 네네. 똑같이 20kg인데 네네. 엄청 얇은 바벨이 있어요. 실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꺼운 그런 게 아니라. 것들이 사실 도구를 현명하게 쓰는 거죠. 여성용은 좀 가벼워요 그러면? 그게 15kg짜리가 있는데 네, 원래 네. 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맞아. 전 20kg짜리인데 근데 옆 끝에가 똥똥해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립 부분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되게 손작은 헬창들에게 원픽 바벨이다. 저 그거 했을 때 진짜 10kg 이상 나와요. 플러스 맞아요. 원래 원RM 플러스 10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야지 도구에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말하면 스트랩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스트랩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3세트를 한다면 뭐 한 세트는 스트랩 없이 하고 2세트는 스트랩 쓰고 이런 거를 하고. 스트랩을 자주 쓰면 약간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점점 손목이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손아귀를 쥐는 힘은 이제 엄지와 검지를 굽히는 힘과 그리고 약지를 쥐는 힘 그리고 이 전완근 부분이 같이 협응을 해서 강하게 쥐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무언가가 내가 해야 되는 걸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약증이 생기는 거예요? 약증이요? 약증이 생기겠죠. 네, 약증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거에 되게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디펜딩 원이라고 그거 하죠. 없이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 없이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현명한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예 아니로 대답을 해야 된다면 사실상 아니요 현명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니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니슬리브로만 스쿼트 하면은 이게 좀 약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신체 불균형이 또 초래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스쿼트를 일주일에 3번을 하면은 2번은 쓰지 말고 1번은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코치님이 그때 전에 코칭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비에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비에 완전히 의지하면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약점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삼두가 약한 사람이 팔꿈치 보호대를 쓰면 맞아요. 그 팔꿈치 펴는 힘을 보호대가 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대리는 해주겠죠. 근데 원래 그 역할을 삼두가 해야 되는데 그쵸, 보호대에 그쵸. 의존하게 돼서 삼두가 계속 약해지고 삼두도 약해지고 뭐 손목도 장기적으로 약해지고 이러니까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 혹은 어깨 통증으로 이제 뭐 발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누구도 아픈 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이제 이왕 운동하는 거 이제 좀 건강하고 즐겁게 고통 없이 운동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뭐 제가 스트랩에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 스트랩을 안 썼을 때 어떤 약간 몸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저도 처음에 머리로 나왔어요. 이게 썼을 때 건강해지니까 써야겠다 했는데 딱 그 약간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발전한다는 팩터는 중량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자세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볼륨을 쳐서 운동의 덴시티,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충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중량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랩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썸네일이 그거니까 충격 덜덜 스트랩을 쓰면 안 되는 이유. 편집장 이거 보고 계시는데 절대 이렇게 해주지 마시죠. 네. 스트랩 안 쓸 거면은 딱 척수 중립을 지키기 시작할 때 데드리프트 중량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3-40kg 떨어졌거든요. 그쵸. 아 진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고? 왜냐면 보통 곱등이 데드리프트 해온 사람들은 이제 데드리프트를 곱등이로 잘 하게 이제 최적화된 몸이 되기 때문에 곱등 패턴이 딱 몸에 그게 되기 때문에 한 3-40kg 떨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제 몸 사진 영상으로 찍으면 진짜 약간 괴랄할 정도로 척추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어. 그런 거죠. 이제 데드리프트 중량이 높다고 이제 좀 깔끔한 자세로 중량 낮게 운동하는 친구들을 무시하면 보통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허리 통증. 어차피 몇 년 안에 일로 와요. 돌아 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 오게 돼 있고. 아니, 허리 아파서 더 이상 들 수가 없대. 네, 그냥 뭐 허리 아파도 이제 마사지 받으러 다니면서 뭐 케어 받으러 다니면서 어거지로 한다면은 그 용기와 노력은 높게 사지만 글쎄요. 정형외과를 다녀야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스트랩의 순기능은 이제 내 잠재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끌어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스트랩 말고 또 따로 비추하는 운동기구, 운동 남들 다 쓰는데 보조품 뭐가 있어요? 저는 손목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서포트가 없는 선에서 이제 엘보나 무릎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정형외과 못 가서 운동하는 게 잘못된 것이듯이 예를 들어서 엘보 슬리브나 리스트랩이 없으면 그거 없이 운동을 못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글쎄 이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닐까요? 운동은 건강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인데 또 요즘에 면역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없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손목 아프시다는 분들 보면은 벤치프레스 할 때 손목을 이따만큼 꽂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따만큼 꽂고 있는데 사실 리스트랩을 여기다 감아가지고 이거를 꺾이는 걸 강제로 방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 몸이라는 거는 서포트 해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덜 하려고 하잖아요. 대신 해주니까 여기를 그냥 놔버리는 거지. 맡겨버리고. 대신 해주니까 이거 장비가 대신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래서 손목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땜빵을 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이상 중량의 상승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유전적 한계는 이미 거의 도달을 했고 근데 이제 장비로 땜빵을 쳐서 운동을 하는데 뭐 한 10kg, 15kg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통증과 등가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한테 10kg, 15kg면은 거의 영혼과 맞바꿀 정도 아닌가? 그렇죠. 이제 어차피 기록은 남으니까. 약간 자기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틀어주는 거지. 고인의 살아생전 피아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거 나쁘지 않은데? 나 내장일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파워리프팅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1, 2kg가 진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민감한 사실 자존심. 보호대 얘기 우리가 막 싫어할 박을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뭐 이건 제 채널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당신 채널 출연 안 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내 채널에는 제가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무릎 보호대도 근데 사실 안 쓰는 게 좋기는 해요.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걔가 무릎 펴을 대신하는 어느 정도 대신해주기는 하지만 근데 보면 이제 SBD 같이 이제 정말 빡센 정도의 서포트를 제공하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바고 그냥 보온용으로 이제 자꾸 무릎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반월상이라든지 이런 데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려서 운동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온 목적으로 하시는 건 솔직히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써서 유용하면 쓸 수 있으나 이제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저 궁금했던 게 네네. 그 벨트 있잖아요, 벨트. 벨트요? 벨트. 벨트 하셨어요? 저는 달리기가 늘어서 한 번도 못했는데 벨트를 네. 복압을 잡아주는 거라잖아요. 제 개인적인 차이가 생각으로 순전히 저희 뇌피셜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척추가 많이 굽어 있을 때 저는 벨트로 굉장히 많이 중량의 상승에 이득을 봤습니다. 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정이 되면 될수록 벨트가 사실 중량을 많이 올려주지 못해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 차면 막 15kg, 20kg 올라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고 보니까 저도 스스로 이제 교정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벨트를 써도 기껏해야 뭐 2.5kg, 5kg? 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잘 서 있기 때문에 아 벨트는 약간 어떻게 그때 보면 좀 굽어있던 거를 네 어느 정도 이제 벨트가 세워주는 거구나. 상쇄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어차피 그냥 펴져 있으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인데 이제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궁극의 밸런스는 사실 장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 무장비. 예, 무장비, 진정한 무장비. 무장비는 좀 그렇다. 그냥 뭐 신발은 신어야죠. 무장. 신발 신는 건 헬스장 에티켓이니까. 오늘은 이제 장비에 대해서 이제 귀하신 두 분 모셔서 진행해 봤습니다. 귀도요? 네? 귀하신 분. 글쎄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런 헛짓거리하는 데만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수능 그때 2개 틀렸다고. 그것도 2개네. 귀한 2문제. 이거는 중학생 수준의 대화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거의 30살 가까이 된 인간에서 지금 그러네. 15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뭐 하여튼 네 여기서 끝내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분을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